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벌써 연말입니다. 저희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고 다가오는 26년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3 74만인데요. 지난 시간에 올려드린 게 있었죠. 2026 부동산 전망 인천편 1화였습니다. 청학역, 즉 푸른학이 날아올랐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드린 영상이 있었고 그 영상에서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약속해 드렸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영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청학역 개설에 따른 어떤 인천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있을 텐데,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청학역 개설뿐 아니라 인천 시장은 상당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그랬죠. 청학역 확정이. 따라서 이번 영상, 그리고 사실은 오늘 한편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요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 정도까지 해서 인천의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한 줄 평 이렇습니다. 원도심, 청라, 영종, 송도, 찍고, 검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 순서를 그냥 막 적은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인천시장의 어떤 가격 변동을 추동하는 요인들, 요 순서대로 가격이 높을 거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인천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요 지역 순서대로 전개될 것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 이제 드릴 건데, 일단 한 줄 평은 줄줄이 사탕입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이 지역들은 인천의 핵심 지역들입니다. 이 핵심 지역들이 전부 다 상승 추동 요소들을 갖다가 시기별로 순서대로 가져오게 돼요. 일종의 줄줄이 사탕격으로 인천 부동산 시장에 상승 추동을 주게 될 텐데, 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하지만 청학역 개설에 따른 얘기도 오늘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을, 인천시장을 한마디로 하면 줄줄이 사탕 달콤하잖아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년 이후 인천 부동산 로드맵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청학역을 갖고 시작을 했으니까 청학역의 확정의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인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로드맵과 관련해서도 첫 번째로는 이 청학역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인천 지역별 투자성이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인천을 갖다가 제가 마개 인천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나쁜 의미 아니었죠. 정말 다양한 성격들의 지구 혹은 택지지구들이, 그리고 신도시들이 여기저기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관계 같은 게 판단하기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청약 확정이 이 복잡 다단했던 인천의 지역별 성격을 그래도 조금은 단순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그전까지는 좀 마개 인천의 어떤 모습이 보였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지역별로 어떤 특성들이 자리매김되는 전환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저는 청약 확정을. 따라서 인천 지역별 가격 기준이 정확하게 세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도 인천 분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단지별 가격을 1,000만 원 단위까지 세분화시켜서 거래들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더 정확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종의 서열이 정리될 겁니다. 인천 지역에 있어서. 그 전까지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인천의 어떤 지역과 A라는 지역과 B 지역이 있을 때 여러 성격상으로 꼭 A 지역이 B 지역보다 우위라고 말하기 힘들었던 측면들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선 A가 더 높고 어떤 측면에선 B 지역이 더 높기 때문에 항상 다투시기도 많이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측면이 있다. 청약 확정에 따라서 이런 게 있고, 전반적으로 이 청약 확정은 인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을 추동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전체에 나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기별 인천 주도 지역을 일단 예상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인천 시리즈 하면 제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원도심의 시간이 일단 시작됐다고 봐요. 26년부터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략 2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분양가 중개 시즌 1부터 보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게 시즌 3잖아요. 즉 재작년 정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도심 분양가가 84 기준으로 해서 7억대를 뚫기 시작했었고, 아마 26년 1월, 2월 즉 1분기 중에 10억을 뚫는 단지가 나올 겁니다. 포레나 더샵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즉 원도심의 시간이 26년도라고, 올해가 이제 26년 되니까 이렇게 써놨지만 이미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청라 영종의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6, 27, 28년도를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는 송도, 용현, 연수, 노년의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29, 30, 31년도를 이렇게 써놨고, 검단 개항은 시간이 없느냐? 옵니다. 32, 33, 34. 다만 이렇게 써놓으면 분명히 욕하실 게, 예를 들어서 검단분들이 야 우리는 그럼 이때까지 안 올라?
그게 아니라 주도하는 시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인천은 대도시예요. 여기 빠진 지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삼산이라든가 뭐 여러 지역들이 빠져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다가는 영상이 안 끝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들 갖고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만 언급하고 다음 얘기를 시작하면 요걸 지금부터 시작하실 거기 때문에 간단히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에서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뒷부분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원도심의 시간이 이미 시작됐고 26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보냐면 84 기준 10억 분양가가 최초로 터치될 겁니다. 어디서? 인천 원도심에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천은 서울 서부에 붙어있는 서울 근접 도시기도 하면서 자체 대도시기도 합니다. 과거에 서울 남쪽으로는 여기 대표적으로 수원이 있었고 북쪽은 의정부가 있었어요. 동쪽은 산이고, 즉 북쪽의 의정부, 서쪽의 인천, 남쪽의 수원, 안양 정도 이렇게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개발이 되면서 이 수원이 쪼개졌죠. 쪼개졌다기보다도 이 수원이 확장이 됐습니다. 자체 내에서 확장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옆에 있는 용인이라든가 화성으로 뻗어나갔어요. 뭐가? 수원이. 그래서 수원, 화성, 용인 이 세 도시의 인구를 합하면 대략 300만, 조금 넘을 수 있죠.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인천이 어떻습니까? 300만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만큼 인천은 집약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하면서 300만 인구가 모여있는 도시예요. 인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인천의 40%를 차지하는 게 강화입니다. 강화군. 그리고 영종에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즉 인천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지만 그래도 서울보다는 낮다, 부산보다도 낮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영종을 뺀 지역에 300만 인구 대부분이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큰 도시예요. 수원, 화성, 용인을 합한 인구 정도가 요 인천 좁은 지역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천이 기획했던 게 여러 택지지구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릴 송도, 영종, 청라, 검단, 그리고 계양도 준비 중이죠. 요 컬러풀한 것들. 즉 인천은 상당히 큰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거가 낙후가 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애들을 갖다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2기급 신도시들입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얘기를 왜 원도심에서 말씀드리냐? 수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수원도 원도심이 포화가 되다 보니까 바깥으로 퍼진 겁니다. 대표적인 게 화성, 동탄, 용인, 기흥, 수지 이런 쪽으로. 그리고 광교가 있었죠. 그런데 수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년 전쯤부터 수원 원도심 분양가들이 10억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즌3에서 말씀드린 망포역 쪽으로 가게 되면 12억, 13억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해요. 즉 10억 이하에서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7억이었을 때 10% 오른 건 7억 7천입니다. 근데 10억이 되면 10% 오른 게 11억이 돼버려요. 왜 이야기를 드렸느냐? 인천에도 그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인천은 사실 단기간에 이런 송도, 청라, 영종, 검단이 들어가면서 분양 물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억제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얘네들이 끝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서 원도심에 재정비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재정비 물량 중에 최초로 10억 분양가 84 기준 나올 겁니다. 26년도에. 이건 수원이 걸었던 길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원이 그 이후로 분양가들이 처음에 10억을 넘었을 때 이게 될까? 그런데 됐어요. 그들이 10억 선들이 나오면서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원도심에도 그 시기가 도래했다. 분양 물량이 많아서 조금 수원보다 늦어졌지만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도심은 분양가 상승률이 최대인 지역입니다. 어디에서? 인천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년 전만 하더라도 작전역 근처, 그것도 도보권도 아니었어요. 거기 7억대 분양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된다 안 된다 그랬지만 결국은 단기간 내에 미분양까지 소진되면서 완판이 됐습니다. 어느 단지인지 아실 거예요. 저희가 다뤄드리기도 했고 작전역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고 제가 셔틀이 미래다라고 말씀드렸던 단지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속적인 재정비 분양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굴포천역 삼산타운 밑쪽에 들어갔던 한양수자인 더 퍼스트가 있었죠. 걔도 1차적으로는 미분양이 좀 낮지만 결국은 완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걔 84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9억대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었고 바로 한두 달 안에 포레나 더샵 인천시청역에 나오죠. 걔는 5구밖에 안 나오죠. 환산했을 때 84 기준 10억입니다. 걔를 시작으로 해서 원도심의 1호선 라인들, 특히나 GTX와 관련 있는 지역 주변으로 해서는 수원처럼 84 기준 10억 분양가를 넘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분양가 상승률 놓치면 최대인 지역입니다. 거의 2년 사이에 7억대에서 10억이 넘는, 즉 3억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게 원도심입니다. 근데 이게 원도심만의 이야기냐? 아니죠. 이 원도심이 오르게 되면요, 그 주변에 들어가 있는 청라, 송도, 검단이 다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됐다는 의미예요. 원도심의 이 시간은 지속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원도심의 재정비 물량은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씩 나오면서 특히나 다른 지역들에 올라가는 분양가를 다 참고 하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도심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26년, 27년, 28년에 즉 올해부터 26년부터 청라 영종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물론 청라와 영종은 입지가 다르죠. 청라는 내륙에 있고 영종은 말 그대로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에 있어요. 하지만 얘네가 제3연륙교가 개통이 됩니다. 언제? 올해 개통됩니다. 26년도에 1월 달에 개통 예정이죠. 이게 됐을 때 청라와 함께 영종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26, 27, 28년을 갖다가 제가 청라와 영종의 시간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청라도 7호선 개통이 27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륙교, 영종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바로 한 달 뒤에 개통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청라와 영종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게 인천 전체 영향을 미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지역이 오르면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 주변으로 그 가격이 전이가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26, 27, 28년도에는 청라와 영종이 그걸 주도할 거란 얘기입니다. 인천 지역 내에서. 그 다음에 영종 트램 가시화가 있는데, 요거는 자세히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29년, 30년, 31년도에는 원도심, 송도 역세권, 용연하기, 연수의 시간이 돌아올 겁니다. 왜냐? 이때는 GTX-B가 가시화되거나 이르면 31년도에 조금 밀릴 거라는 예상들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통 혹은 가시화에 따른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연수 쪽에 재정비가 가시화될 겁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여기 있어요. 이번에 청학역 개설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곳 중에 하나가 여기죠. 1기 신도시급으로 들어간 곳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위성뷰로도 보여드렸었죠. 여기 이거 다 아파트입니다. 빼곡하게 차 있는 애들. 얘네가 재정비가 지금 청학역 개설에 따라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는 요때일 겁니다. 29, 30, 31년도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송도 재정비도 대두됩니다. 연수 재정비와 송도 재정비는 다르죠. 연수 재정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 동춘동이라든가 연수 이동, 그리고 청학역 쪽을 말씀드린 거고, 송도 재정비는 여기입니다. 송도는 상당히 오래된 국제도시입니다. 생각보다. 그쵸?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요. 1109. 근데 1209 이쪽 언제 들어갔습니까? 대표적 풍림아이언단지들. 얘네 2005년도에 들어갔어요.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얘네들이 근데 29, 30, 31년도가 되면 재정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근데 딴 곳이 아닌 송도의 재정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송도 트램도 이 시기 정도면 가시화가 될 겁니다. 송도 트램은 다 아시지만 현재 GTX-B가 예정되어 있는 인천대 입구역을 접근하기가 힘든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송도 전체의 어떤 인프라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로서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송도에서 계속 논의됐던 게 여기 인천대 입구에서 여기 1109 쪽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일종의 순환하는 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영상들, 분양가 중개 영상들에서 영종 트램이 송도 트램보다 먼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던 거냐면 1109 때문입니다. 이 1109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꽤 많은 단지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분양 시작했어요. 물론 풍경채 그라노블이 들어갔고 여기 유승한 애들이 이번에 분양했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왜 중요하냐면, 얘네가 차야지 송도 트램이 수익성이 생깁니다. 그잖아요. 송도 트램이 여기를 갖다 다 관통하게 되거든요. 1109를. 이 11단지가 꽉 차지 않은 상태에서는 송도 트램의 어떤 진행이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9, 30, 31년 요때쯤 되면 이 1109가 찰 겁니다. 따라서 송도 트램도 가시화가 될 거예요. 얘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고요. 하지만 가시화가 되고 확정 발표 같은 게 되면서 추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9, 30, 31년도에는 원도심과 연수 재정비가 있으니까 송도 국제도시나 용연, 그다음에 연수의 시간, 왜 연수 재정비나 송도 재정비나 송도 트램, 특히나 GTX-B 가시화나 혹은 개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칠 애들, 이 시기에는 얘네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2, 33, 34년도에는 검단 개양의 시간이 돌아올 겁니다. 검단분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GTX-D 얘가 무슨 얘기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올해 7월에 예탄은 통과했죠. 이래 갖다가 서광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로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GTX-D 서부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 검단 쪽과 이 부천을 지나가게 되는 GTX-B 있잖아요. 이게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들리거든요. GTX-B가. 그런 다음에 인천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지는데, 여기서 분기를 시켜서 위쪽으로 해서 검단 쪽까지 연장을 시키는 게 GTX-D 혹은 서광선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35년도 예정으로 돼 있어요. 물론 GTX-B가
추진되고 실제로 착공돼서 들어오기까지의 기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밀릴 가능성은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그래도 적어도 32, 33, 34년도가 되면 이 GTX-D가 적어도 가시화가 될 거고 그에 따른 상승을 갖다가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35년도에 계획대로 개통돼서 들어오는 걸 갖다가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쯤 되면 검단 신도시도 오래된 도시죠. 2기 신도시인데 지금 3기 신도시 분양이 시작했잖아요.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검단. 오른쪽은 찼어요. 아라역 부근은 찼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분양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앙역이나 호수공원역 쪽에 있었거든요. 중앙역 쪽은 어느 정도 분양이 됐고 이제 마지막 단계 호수공원역 쪽 단지들도 분양이 돼서 이때쯤이면 검단 신도시가 전반적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따라서 서광선 혹은 GTX, D라 부르는 노선과 검단 신도시 자체의 완성이 가시화되는 시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 최근에 사실 인천 부동산을 추동했던 건 검단이에요. 아라역이라든가 중앙역의 개통에 따라서 계양역 공철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쪽이 많이 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원도심 분양가라든가 이쪽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현하객이 7억 넘게 분양됐는데도 분양이 잘 됐었던 이유는 이 검단 시세의 상승에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랬던 검단이 다시 한번 상승을 주도하는 인천 전체에서 주도하는 시기가 다시 도래하게 될 텐데 저는 그때를 갖다 32, 33, 34년도로 보는 겁니다. 그 외에도 물가 상승이나 복합 관계에 따른 상승이 있을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간략하게나마 시기별 주도 지역을 예상해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거는 이제부터 차근차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이루어낼지는 이제 차근차근 봐야 됩니다. 부동산은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몇 억, 몇십억이 투자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따라서 성격 급하신 분들은 부동산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원래.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편으로 찍기가 힘들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습니다. 1편부터. 일단 막의 인천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부분들인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간단히만 언급하겠습니다. 인천은 원도심 접근성과 서울 근접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인천은 위치상 서울 바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따라서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도 원래 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서울 주변에 수많은 도시들이 배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즉 서울 근접성이 있어요. 동시에 인천은 인구 300만의 우리나라 2위권의 도시입니다. 대도시예요. 이 자체 내에서 먹고 사시는 분들 그리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의사 숫자 갖고 말씀드렸죠. 인천의 의사 숫자가 경기도 전체를 합친 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인천이 상당히 돈 버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라는 것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따라서 인천은 서울 근접성으로만 평가하면 지금 현재 제일 좋은 곳은 검단입니다. 공철을 쉽게 이용하잖아요. 한정거장 가서 아라역 같은 경우에. 근데 그것만 갖고 평가하면 안 돼요. 원도심 접근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영향받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적으로 계양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아라역에 있는 호우금이 8억까지 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용현하객은 어떻습니까? 서울 접근성 안 좋아요. 원도심 접근성만 좋았어요. 물론 이번에 청학역이 개설되면서 달라지겠지만 문제는 올해 얼마 전 분양까지는 용현하객은 원도심 접근성만 바라보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얼마였습니까? 작년 CTO 6단지, 7단지, 그 다음에 센트리폴을 보면 분양가가 이미 7억 선을 넘었고 프로 기준 8억까지 갔어요. 센트리폴 같은 경우에. 즉 아라역에 있어서 서울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호우금에 결코 뒤지지 않는 분양가였어요. 준공에서 들어왔을 때 매매가가 아니라. 이 얘기는 인천의 원도심 접근성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약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현재 어떤 인천 지역별 지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가 높은 건지 얘가 더 좋은 건지 헷갈렸는데 그게 단순화될 겁니다. 즉 우리가 평가하기 쉬워질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잠시 말씀드리면 끝나가는 인천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인천이 분양받기 좋았던 건 인천분들 다 아시지만 끊임없는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05년, 6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송도, 청라, 영종은 물론이고 여기 대규모 신도시가 아니라서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쪽에 논현이라든가 삼산이라든가 인천분들은 잘 아시는 신규 택지지구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분양들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 분양들이 대규모 분양들이 이제는 끝나갑니다. 송도 11공구 남아있습니다. 이제 물론 요 위쪽으로도 몇 개 남아있지만 드디어 20년을 끌어왔던 송도의 분양도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용현하기 작년에 6, 7단지 올해 얼마 전에 8단지까지 분양했죠. 이제 여기 9단지하고 역세권에 남겨둔 거 몇 개 제외하면 얘도 다 됐어요. 끝나갑니다.
영종도 이번에 디에트르라든가 시닐비아프라든가 데라소썸이 들어가죠. 걔네들 하고 나면 여기도 몇 개 남는 거 없습니다. 미단시티는 원래 공동주택도 아니었고 청라는 이미 다 끝났다고 봐야죠. 옆에 가정이 있긴 한데 위쪽에 아주 비싸게 나오는 놈 청라국제도시역 중심으로 몇 개 남았고 검단도 이제 3분의 1은 됐죠. 마지막 이쪽 물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인천이 지금까지 분양 물량이 그래도 꾸준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인천 부동산 시장은 쉽게 상승하다가도 멈추고 좀 상승할까 하다가도 멈추고 이랬던 이유가 있는 거죠. 분양 물량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20년간의 어떤 분양의 역사를 보면 거의 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인천의 어떤 특성, 기본적인 베이스 이렇게 보면 돼요. 현재 인천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욕먹을 얘기들을 시작할 건데요.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천은 서울 접근성도 중요하고 원도심 접근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에요. 검단 호우군과 용현하기의 분양가를 비교해 보시면 서울 접근성만큼 인천에서 먹히는 게 원도심 접근성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이번 청라역 확정을 통해서 부각된 거예요. GTX-B가 원래 계획이 없던 게 아니잖아요. 다만 거기에 청학역이라고 하는 신설역이 확정되면서 부각을 받게 된 건데 이걸 통해서 한번 인천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서울 접근성만 보겠습니다. 일단 회색하고 흰색 부분이 있는데 회색 부분이 현재고 흰색 부분은 2031년도를 추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GTX-B가 현재로서는 2030년 12월 개통 예정, 즉 31년도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략 지금부터 5년 뒤 정도가 됩니다. 현재 인천에서 서울 접근성으로 가장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은 저는 검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검단 아라역이든 중앙역이든 호수공원역이든 물론 호수공원역 쪽에는 아직 아파트 없지만 1호선 연장된 걸 타게 되면 계양역에 도착하게 되고 계양역에서 공철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30분대 정도면 끝습니다. 계양역에서 서울역까지. 근데 지금 인천의 다른 부분들에서 그 정도 시간 내에 서울을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북부, 즉 원도심 북부를 말합니다. 원도심은 인천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천 1호선이 있어요. 1호선이 있고 그 위쪽, 즉 부평 쪽을 갖다 보통 북부 원도심이라고 하고 부평역 남쪽, 지금 인천시청이라든가 주안, 간석 이쪽을 갖다가 원도심 남쪽으로 저는 지칭을 합니다. 원래 인천이 북부 남부였습니다. 인천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즉 원도심이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으로 나뉘어요. 남쪽 지역이 원래 인천의 원도심에 가깝고 북쪽 지역은 원래부터 서울 근접성 1호선 라인에 따라 형성됐던 원도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원도심 북부가 즉 부평 쪽이 좀 더 서울 접근성이 좋습니다. 1호선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원도심 남부예요. 서울 접근성이. 그 다음에 저는 청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청라도 서울 접근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다만 청라가 바로 내후년 정도면은 7호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청라에서 부평 쪽으로의 접근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원도심 남부 다음으로는 청라 정도가 현재로서는 서울 접근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영종이죠. 영종은 청라에 붙어 있고 연륙교가 이번에 개통되니까 한 달 뒤에. 그 다음에 용현과 송도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조심하실 건 이게 아파트 가격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송도가 제일 비싸요. 평균적으로. 근데 서울 접근성은 아마 인천에서 가장 빠지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 제가 썼는데 입지에 대한 얘기일 뿐 가격 순위가 아니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송도분들은 야 우리가 왜 맨 밑에 있어? 그냥 서울 접근성 단순히 입지만 봤을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원도심 접근성을 현재 기준 보겠습니다. 원도심 접근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도심 북부인 부평과 원도심 남부인 인천시청이라든가 아니면 주안, 간석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쪽의 접근성은 당연히 원도심 북부와 남부가 1타입니다. 얘네는 원도심 자체잖아요. 접근성이 아니라 그 자체니까 얘네가 제일 좋고 입지는. 그 다음에 용현과 청라입니다. 용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용현이 잘 됐던 이유가 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제가 분양가 중개 말씀드리면서 용현이 잘 될 거다. 이유는 인천 원도심 옆에 붙어 있습니다. 송도보다 원도심이 가까워요. 그것 때문에 7억 초반까지 나왔던 분양들이 다 완판이 쉽게 된 겁니다. 8.1억이 나왔던 센트리플까지도 잘 됐잖아요. 30대 1까지 나왔어요. 즉 원도심 접근성에 있어서는 원도심 자체인 원도심 북부와 남부 제외하고는 용현이 가깝고 그리고 청라가 가깝습니다. 왜? 부평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니까. 따라서 용현 청라를 갖다가 비슷한 급이다. 저는 이렇게 놓은 거고 원도심 북부 남부에 이어서는
원도심 접근성이 있어서는 용현 하객과 청라, 송도 역세권 포함해서 여기에 넣은 거고요. 물론 여기에 지금 뭐 논현 같은 거 빠져있다, 서창은 왜 안 들어가 있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다 써놓을 수가 없어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은 송도와 영종입니다. 용현 바로 뒤에 있는 게 송도고 청라 뒤에 있는 게 영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원도심 접근성. 그 다음에 원도심 접근성에서는 빠지는 게 검단입니다. 얘네들 내에서는 모든 인천에서 빠진다는 게 아니라, 즉 검단은 서울 접근성은 지금 현재 인천에서 가장 좋지만 원도심 접근성은 여기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검단 같은 경우에도 1호선, 2호선이 양쪽으로 있어서 원도심 못 가는 건 아닌데, 특히나 원도심은 자차 이용이 중요한데 자차 이용이 있어서 얘네들보다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검단이. 그럼 서울 접근성과 원도심 접근성 갖다가 통합했을 때 현재 입지상으로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 현재로서는 원도심 북부와 남부입니다. 입지상으로 그렇잖아요. 원도심 북부와 남부는 원도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원도심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다가 현재로서는 서울 접근성도 인천 내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검단 다음급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따라서 서울 접근성과 원도심 접근성을 합쳤을 때 입지는 원도심 북부 남부가 같이 수위를 차지한다. 위쪽을 차지한다. 현재로서. 그 다음이 검단과 청라입니다. 왜냐면 검단은 지금 현재 서울 접근성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도심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얘를 갖다가 이 정도 순위에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청라라고 봅니다. 청라가 지금 현재 원도심 접근성은 부평 쪽, 북부 쪽은 상당히 좋은 데다가 서울 접근성은 27년도에 7호선이 개통되면서 상당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검단 같은 경우에는 이거잖아요. 7호선이 여기 뭐 개설되면 여기서 뭐 부천 종합운동장 그것도 있겠지만 위쪽으로 연결되잖아요. 청라 국제도시요. 여기 공철 가잖아요. 이것 하고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는 26, 27년도까지 말하는 겁니다. 검단 청라가 원도심 남부 북부 다음으로 서울 접근성과 원도심 접근성을 합했을 때 괜찮은 곳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용현 정도라고 봅니다. 여기서 왜 용현이 송도보다 위야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가격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가격, 부동산 가격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입지 자체입니다. 왜냐면 용현이 송도보다 원도심 접근성이 좋아요. 근데 서울 접근성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종이 있죠. 영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종은 중산지구냐 운서지구냐에 따라서 운남이냐 요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면 영종에서 현재 서울 접근성이 제일 좋은 거는 중산이 아니잖아요. 중산은 원도심 접근성이 좋은 거고 운서역 쪽이 이쪽이 서울 접근성이 좋은 거죠. 공항철도를 갖다가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산은 서울 접근성을 위해서 공철을 이용하려면 영종역까지 한 3km 정도 버스를 타든 차를 타든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있어서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 접근성과 원도심 접근성, 즉 그 성격, 입지만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은 게 저는 송도라고 봅니다. 현재 기준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가장 비싼 놈은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게 송도국제도시 투자 요소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송도국제도시가 가장 비싼 그리고 상승률이 가장 높을 인천의 지역이라고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얘는 서울과 원도심 접근성이 지금 현재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그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건 요겁니다. 더 중요한 거. 회색 부분들이 현재라고 한다면 31년도 GTXB가 개통됐을 때 이때는 입지가 바뀌죠. 먼저 말씀드린 원도심 접근성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왜냐면 GTX-B는 원도심 접근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2031년도가 되더라도 원도심 접근성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요. 즉 원도심 북부 남부가 1타고 그 다음에 용현과 청라가 될 거고 송도, 영종, 검단 순위라고 봐요. 이건 변하지 않는데 서울 접근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GTX-B가 개통되는 순간 서울 접근성의 최고는 원도심 북부입니다. 부평역 근처죠. 왜냐면 GTX-B에서 인천 첫 번째 역이 부평역입니다. 즉 서울역까지 혹은 여의도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거의 10분대에 끊게 될 거예요. 이쪽은. 그 다음에 원도심 남부입니다. 인천시청역이죠. 여기도 GTX-B가 서게 되죠. 이번에 포레나도 어차피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송도입니다. 송도 인천대 입구역에 뭐가 GTX-B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용현입니다. 왜냐면 송도보다 밑에 둔 이유는 용현 하객지구 같은 경우에는 청양역까지 환승을 해야 되는 경우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송도에서도 환승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구 내에 직접적으로 생기는 건 송도기 때문에 송도를 좀 위에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송도 내에서 단지에 따라서 용현 하객지구 혹은 청양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 단지들은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되지 이게 뭐 절대적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청라 검단이 될 겁니다. 청라는 당연히 7호선이 개통되어 있는 시기가 되고 그걸 통해서 청라 국제도시역 혹은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통해서 GTX-B를 이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청라가 서울 접근성이 괜찮아지게 되는데 왜 용현보다 낮게 넣느냐. 청라는 7호선 타고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는 꽤 시간이 걸려요. 생각보다. 요거 타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공철이란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용현 하객은 두세 정거장이면 청양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 접근성만으로 봤을 때요. 그때 용현이 좀 더 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영종이죠. 영종은 31년도 뒤에 뭐가 들어오게 되면은 높아지겠지만 31년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다음에 원도심 접근성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중요하죠. 서울과 원도심 접근성을 합했을 때 그럼 31년도 기준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기본적으로 입지상으로는 원도심 북부와 원도심 남부가 최고예요. 왜냐하면 원도심 북부 남부는 서울 접근성을 GTX-B 부평역과 인천시청역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도심 접근성은 원도심 그 자체니까 입지상으로는 얘네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은 송도가 됩니다. 예, 송도가 상당히 아래쪽에 있었는데 치고 올라오게 되죠. 왜냐하면 송도가 이 시기가 되면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왜? GTX-B를 타면 여의도까지 20분대에 간단 말이에요. 서울역까지도. 근데 또 하나는 이 GTX-B가 어딜 들린다고 그랬어요? 부평역과 인천시청역을 들려요. 즉 GTX-B를 통해서 인천 원도심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송도가. 따라서 2031년도가 되면 원도심 북부와 남부에 이어서 송도국제도시가 성격 입지상으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전 그 다음에 용현이라고 봅니다. 용현 하객지구라든가 송도 역세권. 얘네는 기존에도 원도심 접근성이 좋은 애예요. 용현이나 청라가. 더군다나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GTX-B를 갖다가 청항역에서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전 그 다음으로 청라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라가 이때 용현보다 가격이 덜 나갈 거다 이 얘기 아니에요. 가격순이 아니라고요. 청라는 원도심 접근성에 있어서는 용현과 똑같이 평가합니다. 지금도. 네, 현재도. 근데 이때가 되면 서울 접근성이 용현이 좀 더 좋아진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청라도 7호선을 타고 청라국제도시역이라든가 북쪽 가서 공항철도를 이용한다라든가 아니면 동쪽으로 가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GTX-B를 탈 수가 있지만 걸리는 시간이 용현에 비해서는 많이 걸립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용현을 좀 더 위에 놓은 거예요. 종합적 평가에서. 그 다음에 검단과 영종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검단분들이 이거 보자마자 화내실 것 같은데 검단이 아직 서광선이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이때는 31년도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말씀드린다는 걸 갖다가 유념하시고 너무 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욕하셔도 돼요. 네, 욕하셔도 됩니다. 입지 변화를 얘기하는 것뿐이지 가격 순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까 단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송도가 가장 낮아요. 입지적 성격이. 서울 접근성도 가장 엉망이고 원도심 접근성도 안 좋아요. 근데 송도가 가장 높아요. 가격은. 즉 입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독립적 상승은 없어요. 인천 전체가. 즉 인천에서 예를 들어서 청항역 때문에 용현 하기에 분양가가 올라갈 거거든요. 특히나 이 9단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 분양가가 그럼 이 용현 하기에만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죠. 송도국제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원도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검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종에도 영향을 미쳐요. 혹은 이번에 청라 7호선이 들어오면서 청라 쪽에 분양가가 오른다라든가 신축 이쪽 가정 쪽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애들이 올라준다? 원도심에 미치게 되고 그거는 다시 용현하기나 송도국제도시에 미치게 됩니다. 즉 상호 영향이 있어요. 독립적 상승은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보실 거는 야 이거 입지로 봤을 때는 원도심 북부 남부가 최고네? 예, 입지상으로는 최고예요. 원래 거기부터 개발이 됐었으니까 문제는 원도심 북부 남부에는 신축이 없다는 얘기죠. 이번에 들어가는 포레나 더샤처럼 간간히 들어갈 뿐이지 대규모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격 상승을 갖다가 제한하는 요소가 돼요.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갖고 뭘 말씀드릴 거냐. 일단은 용현의 입지 변화입니다. 청항역이 개설되면서 이 용현의 입지가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변한 거고 이 용현의 입지 변화에 따라서 용현의 분양가 올해 미분양된 8단지 얼마 전에 미분양됐죠. 한 달도 안 됐는데 얘 같은 경우가 지금 7억 중반까지 갔다가 작년 6, 7단지 7억 초반에 나오는데 왜 너는 중반에 나와? 이러면서 미분양이 났거든요. 근데 이거 금방 완판되겠죠 이제. 청약이 발표됐으니까. 즉 용현의 분양가라든가 가격이 쭉쭉 치고 올라가 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한계점도 있습니다. 용현의 한계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드라마틱한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갖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영상이 제 예상과 다르게 벌써 30분이 넘어갔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이 얘기부터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